요즘은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AF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촬영할 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 값을 맞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촬영에 임하면 되는 것들이고, 특히 포커스 같은 경우에 초점 맞추는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촬영 결과물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쨍하다 이런 느낌들, 쨍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잘 나오는 사진 혹은 잘 찍힌 영상 이런 느낌들로 다들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다 맞는 말일까? 사진이 이렇게 쨍한 느낌만 들고 영상을 찍었을 때 쨍한 느낌이 들었을 때 과연 잘 찍힌 결과물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소 초점 거리를 확보를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협소한 공간에서 어떤 구경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독립 단편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차량 내부 씬이라든지 혹은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 최소 초점 거리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장면들을 OK 컷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연출 포인트에 따라서 그 장면이 NG 장면이냐 OK 컷이냐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연출 포인트에서 지금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합들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초점이 살짝 나가 있더라도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컷을 OK 컷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흔히 말하는 초점이 나간 장면들, 아주 막 왕창 초점이 나가 있는 그런 장면들은 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연출의 스펙트럼 하에서 조금 허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허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가 촬영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너무 이 자동에 오토매틱에 이렇게 함몰돼 버리면 정말 찍는 재미 혹은 촬영하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분위기, 내가 원하는 화각,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개도 좀 만져보고 포커스도 왔다 갔다 좀 해보고 셔터 스피드도 좀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영상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2분의 1 법칙 이런 것들로 많은 대다수의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2분의 1 법칙 너무 안 지키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중경삼님 같은 영화에 보면은 몽환적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그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촬영 감독님이 셔터 스피드, 영화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개각도라 그러죠. 개각도를 의도적으로 좀 조작을 해서 이 몽환적인 장면들을 아예 현장에서 그냥 필름으로 촬영을 할 때 현장에서 아예 담아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셔터 스피드 혹은 개각도를 프레임 레이트의 2분의 1 이렇게 아예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블러의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을 표준적으로 표현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추천은 셔터 스피드 또한 혹은 개각도 또한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에 맞는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서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재미없어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노출계 안 보고 이 뷰파인더에 보이는 노출계 제대로 안 보고 내 눈에 봤을 때는 되게 환하게 밝게 보였는데, 촬영해서 결과물을 필름으로 현상에서 인화해 보면 시커멓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노출,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이런 거 가지고 조합해서 최적의 요 뷰파인더 안에서 노출계가 딱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빨간 점이 딱 찍히는 순간을 찾아서, 혹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지점까지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조작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좀 해보시면 이 영상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 혹은 재밌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어느 누군가가 쨍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는 혹은 뭐 자연스러운 블러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렇게 찍어라.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세요.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감성을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인 거지 수학 공식처럼 막 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그 숫자대로 막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에 있는 스탠다드는 있죠. 뭐 나는 막 시커멓게 껌껌하게 찍어놓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우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놓으시지만 그것을 너무 맹신해서 그대로만 찍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촬영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최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지금 교수님이 찍고 있는 저 올드렌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헤이즈 희뿌연 게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상력에 있어서 뭐 이런 슈퍼 35mm 저런 센서 혹은 이런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에 뭐 저 정도 해상력으로 지금 4K로 찍고 있는데 충분히 뭐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유튜브 화면용으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특히 야간에 실내에서 이런 야경 같은 거 찍을 때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렌즈는 제가 GXR이라고 하는 리코에서 나온 그 마운트 교체 시스템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 카메라에 물려서 스틸 촬영을 할 때 이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제 느낌에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그런 분위기를 뿜어내는 그런 라이트 렌즈인데 최신 렌즈들 막 200~300만 원짜리 바디보다 더 비싼 렌즈들 물론 좋죠. 선예도라고 하는 측면 뭐 해상도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먼저 얘기했듯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굳이 막 비싼 렌즈들 이런 걸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누군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이런 올드 렌즈들도 싸게 사서 어댑터 끼워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런 렌즈들 지금 뭐 카메라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중고가로 뭐 한 40만 원 그 정도 올드 렌즈들은 4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아까 맞춰놓고 나오긴 했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굳이 올드 렌즈가 아니더라도 수동 렌즈들 마운트를 어댑터를 끼워서 이런 마이크로 포서드나 혹은 E 마운트나 이런 데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수동 렌즈들을 좀 저렴한 것들을 조리개값 밝은 것들로 구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종 교배라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 가면서 촬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카메라를 사용을 할까? 뭐도 끼워야 되고 뭐 촬영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도 끼워야 되고 막 이런 카메라를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의도대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카메라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BMPCC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찍는 입장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카메라라서 그런 차원에서 요즘 아주 즐겨서 찍고 있고 그리고 이 올드 렌즈를 이렇게 끼워서 런앤건 스타일로 셋업을 해놓고 한번 들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하셀블라드 같은 그런 중형 카메라의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좀 묵직하니 또 큼직하니 물론 길거리에 들고 나가서 핸드헬드로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관종 취급 받을 수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이에요. 들고 있으면 뭔가 렌즈하고의 그 바디하고의 밸런스는 좀 안 맞지만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중형 카메라를 들고 있는 마미야라든지 하셀블라드 같은 그런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좀 만족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카메라 뭐 어떤 분들은 막 무거우면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감을 갖고 좀 묵직함을 갖고 있어야 핸드헬드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뭐 짧게 그리고 좀 스피디하게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촬영을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기계가 시키는 대로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우연한 장면들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장면, 내가 의도한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라. 그다음에 2번째가 너무 최신 기자재, 최신 렌즈, 막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다 이런 관념은 좀 벗어버려라. 내가 원하는 장면을 잘 포착해내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좋은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내가 쓰기 좋고 그 다음에 나에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카메라, 그리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한 장면을 담아냈을 때 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하드웨어를 탑재한 카메라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리고 카메라 아무리 좋은 카메라 갖고 좋은 렌즈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안 써보면 말짱 꽝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롱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카메라 되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옆구리에 끼고 늘 찍고 다니는, 담아내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